노동법 실무 138. 통상임금 판단 절차와 임금 유형별로 정리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 중앙경제 이슈앤 리포트. 2017년 9월 20일자 내용입니다. 작성 배경. 최근 기아자동차, 한국GM 등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통상임금이 다시금 인사 노무관리 이슈의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통상임금 판결 소송에서는 과거 신의 측을 인정하는 사건이 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였던 통상임금 이슈가 여전히 건재하고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중앙경제 홈페이지의 인사노무 Q&A 코너에도 매일 여러 건의 통상임금 문의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통상임금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문제임에 분명하다. 이번에는 이 통상임금 주제를 다루어 보았는데 임금의 범위에서 시작하여 통상임금 판단 절차와 더불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예시를 들어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살펴보았다. 1. 임금의 범위. 우리가 일하면서 받는 급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기타금품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종류는 출장비와 같은 실비 변상적 급여, 퇴직연차 수당, 경영성과급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평균 임금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퇴직금이나 휴직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평균 임금에는 해당되는 것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등 정기적 비과세 등이 해당된다. 이 평균 임금은 1급 산출의 기준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를 예로 들어보면 1년 5개월 11일 일하고 퇴직한다면 그 금액을 1급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를 판단할 때의 금액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기 휴가비 등은 1년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365일로 나누어서 평균 임금 1급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통상임금은 시간급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의 기준 금액이 된다. 이 통상임금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면 기본급 및 각종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일부가 해당된다. 2. 통상임금 판단 절차. 상여금이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인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신의 측,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과거 3년분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신의 측에 위배된다면 과거 3년분 임금의 청구는 불가하다. 오른쪽을 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지 못하거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에 하나라도 요건이 결여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못하고 따라서 추가임금 청구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3.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하나씩 살펴보자.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예를 들어 근속수당의 경우에는 일률성도 인정되고 고정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먼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고정성은 일하는 시점과 임금 지급 시점의 가족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정성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로자 전체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분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휴직자, 복직자, 징계 대상자에게 지급 제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임금은 그 외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일률적이고 고정성은 임금 지급 시점에 휴직을 할지 안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판단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임금이나 일정 근무일 수를 채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할 계산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소한 일한 만큼의 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일정 근무일 수를 채워야만 임금을 지급하고 채우지 않으면 임금을 안 주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 시점, 즉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부정되지만 특정 시점 이전에 대해 그 근무일수를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본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임금이 있다면 이는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으로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은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고 상여금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즉 정기상여금은 말만 상여금이지 일정 기간마다 계속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지만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즉 경영성과 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으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근무 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의 경우에도 앞에서와 비슷한데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 예를 들면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하는 시점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알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지만 최소 지급액이 보장되는 성과급이라면 그 최소 한도만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본다. 그리고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당해 년도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한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은 이미 오래 일하는 시점에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다.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임금 유형에 대해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